이재명 판사 복이 아니었다. 좌파가 점령한 법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칼럼, 언론 칼럼을 몇 군데 썼는데 칼럼을 쓰면서 이재명의 판사복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순일도 그렇고 유창훈도 그렇고 최근에 김동연, 참 판사복이 많은데 판사복이 끊어질 것 같다는 말은 그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을 맡았을 때 처음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에게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에게 중형을 때린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하는 바로 그 수원 지법 판사였죠. 그래서 이재명이 거기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북송금이라는 게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판사복 끝났다 했는데, 그 신진욱 부장판사가 서울 고법으로 발령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법원이 왔죠. 새로운 법원에 배당이 됐는데, 또 거기서도 새로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는 뭐 6번이나 폐문부재 해가지고 또 재판 질질 끌기 작전을 이제 이재명이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또 얼마 전에 김동현에 이어서 이런 2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넣으니까 이건 판사복이 아니다. 이 정도 되면은 판사복이 아니고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법조를 좌파가 완전히 점령을 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좌파가 점령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는 그렇지 않고 이념적으로 좌파 판사들이 점령을 한 것뿐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장사꾼 판사들도 득식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사꾼 판사, 사리사욕 채우는. 어떤 이념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권순일이죠. 권순일. 재판거래 권순일. 지금 재판거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유창훈하고 무슨 뭐 고등학교 동기고 또 서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그 영장 기각한 유창훈하고도 또 커넥션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카르텔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좌파도 막 들어가 있고 장사꾼 판사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권순일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권순일은 이념보다는 장사꾼인데 장사꾼 판사라고 보는데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은 엄청난 역풍이 있습니다. 권순일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 습관성이죠. 습관적인 거짓말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 지금 오늘 어처구니 없는 무죄 받은 거는 대선이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TV 토론에서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보건소장에게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그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 그걸 TV 토론에서 그런 짓을 한 사실이 없다. 거짓말을 해서 이때도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100만 원 이상이면은 날아가는데 그때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이번에 국회의원도 못 나오고 지난번 대선도 못 나오고 완전히 끝나는 그 상황이었는데 2심까지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됐는데 그때 주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권순일이죠. 권순일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좀 있어야 된다. 아니 선거판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또 궤변을 그때 늘어났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재판부가 권순일 거기서 힌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들은 교묘하게 쏘기는 말입니다. 이거. 이재명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수 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대법원이 이게 이제 권순일이 한 겁니다. 권순일이 그때 최고참이었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선거로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까지 다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법학계에서 막 비판이 쏟아졌죠. 저거 내일 아침 조간신문 보면은 오늘 그 무죄 선고 내린 이 재판부 완전히 거덜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국민을 현혹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 법학계에서 대법원이 말한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아니고 거짓말이 숨을 공간이다. 이런 비판까지 막 나왔고, 자, 왜 제가 장사꾼 판사라고 하냐면은 그때 아시죠? 그 권순일이 나중에 김만배 이재명과 유착 관계가 뚜렷한 그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의 화춘 대유에 권순일이 퇴임을 하고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고문료로 뭐 수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에 가입을 하죠. 왜 권순일에게 50억 플러스 알파의 돈을 주겠습니까? 대장동 김만배가. 바로 그때 대장동 김만배가 권순일 방을 들락거리면서 김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대법관 방을 들락거리면서 이재명의 대법원 심리가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김만배가 권순일 방으로 갔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 거래를 했고 그 권순일이 앞장서서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50억 플러스 알파의 돈을 받았다. 받기로 하거나 받았다.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대법원장을 약속받았다. 이재명 세상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을 약속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때 법조계에서 파다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사꾼 이 판사라고 제가 부르는 것인데, 거기에 이번 판결 전에도 보면은 유창훈은 그때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유와 협박을 받고 이것을 이제 또 그 뒤에 권순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권순일과 절친은 선후배 관계니까 권순일이 뭐 유창훈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야, 그 이재명 내가 한번 봐줘서 살아나는데 이재명 너가 한번 더 봐주면은, 당신이 한번 더 봐주면은 야, 우리가 이재명 두 번 살리는 거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또 같은 이 법원에서 근무를 한 그것도 다 기록이 있으니까 유창호는 그때 그렇게 해요와 협박을 받고 나중에 기각을 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뭐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더 있죠. 그 이후에 막 시켜가지고 이하영 부인, 이하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하니까 이하영 부인을 지금 자기 신보고려는 박찬대를 보내서 해유를 해가지고 그 이하영 부인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막 소리 질렀죠. 자기 남편에게. 그런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당 대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당 대표라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고, 김동연 판사, 이재명 위정교사, 그때 전부 다들 위정교사하고 이 선거법이 1심이 비슷비슷하게 선고가 됐는데 위정교사는 보나마나 유죄다. 그 김성진 씨에게 위정을 막 부탁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도 다 있었죠. 녹음 파일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그 김성진이 자기가 위정을 교사받았다고 했는데 김동연이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김성진 씨는 위정을 교사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정 교사를 하는데 무슨 뭐 의도성이 없었다. 의도성이 없는 위정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무슨 교묘하게 법률 용어를 막 섞어가지고 뭐 그 판결문을 뭐 선고문을 적어 버리면은 국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창훈이나 그전에 건순일이나 김동현이나 전부 다 교묘한 법률 용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김동현은 이 두 가지 재판을 했었죠.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는 위정교사,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묶여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호에서 이 4개가 묶여있는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겨우 4개 중에 이제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 인사 때 나 갈래, 다른 데 갈래, 이제 더 이상 못 끌겠어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재판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일종의 그냥 단순한 재판 복이라기보다 이 좌파가 법조를 장악을 한 김동연도 이 좌파 성향의 그 판사 서클에서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김동연도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좌파들이 지역을 제가 비하한다는 게 아니고 호남에 좌파 세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호남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조계를 지금 거의 다 점령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선고를 한 이 서울고법 형사 6-2부 여기에 부장 이제 대등재판부에서 3사람이 다 부장 판사죠.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있는데 정재호가 여기서 제일 고참입니다. 광주 출신이고 살레시오 고등학교 우리법연구회. 이예설 순천 출신. 그리고 대등재판부인데 최은정이 부장판사입니다. 최은정보다 더 고참이 이제 정재호라서 정재호가 주도를 해서 오늘 이런 엉터리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죠. 최은정은 포항 출신입니다. 경북 포항 출신의 대구 송현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장판사인데 이 좌파 성향,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정재호 이쪽에 끌려간 흔적이 역력하죠. 그전에는 최은정이 어쨌든 뭐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맡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 공판 준비 기일 없이 바로바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서 정말 제대로 판결을 할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합의부 3사람의 부장 판사들 간에 뭐 고성이 들릴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서로 이제 판결 문제를 놓고 다퉜겠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걸 다퉜으면은 뭔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거를 표출을 해야죠.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마치 3사람이 합의를 한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재판장은 허수아비가 된 거죠. 재판장이 허수아비 역할뿐이 못한 겁니다. 최은정 재판장이.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이 판사복이 아니고 좌파가 또는 장사꾼이 법조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아니면은 완전히 이념이 편향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 세력의 일환입니다. 사회 정의를 일선에서 지키는 법원에서 좌파들이 포진해 있고 다리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보다 더 이 최고 의결 기구라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여기 오늘 판결을 내린 정재호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은 일단은 무죄를 오늘 뭐 하나 받았지만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판사봉 두드리는 판사봉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판사봉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판결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